자, 여러분 1단원을 넘어서 2단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럴 만도 한 게 1단원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2단원도 만만치 않게 짧고 난이도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꼼꼼하게 해서 다시는 이 개념으로 돌아오지 말자, 한 방에 끝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인 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내용 소개를 좀 해볼게요. 사람을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로봇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 자, 사람에게 있어서 영양소는 로봇에게 석탄석유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니 전기 로봇이라며 석탄석유로 못 움직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영양소에 있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냥 영양소는 에너지가 많이 잠재된 자원일 뿐이야. 그러면 로봇에게 뭐가 필요해요? 건전지가 필요하죠.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니까.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 물질은 ATP인데요. 이 ATP도 결론적으로 그냥 건전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체 건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결국 ATP라는 건전지가 몸에 다 껴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ATP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로봇이 움직이려면 석탄석유에 있는 에너지를 건전지로 에너지 전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 과정을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 몸에서도 영양소를 계속 ATP로 바꾸겠죠. 이 과정을 알죠?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를 들여다보면은 이 소기관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로 들어온 영양소를 끊임없이 ATP로 바꿔주는 작용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을 세포 호흡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세포호흡 과정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ATP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이제 출제 문제 수가 2022학년도 기준으로 평가원 시험마다 다 한 문제씩 나왔네. 근데 이 중에는 사실 세포호흡 내용이 조금 들어가고 다른 단원이 요만큼 들어가서 통합형으로 나온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출제 문제 수를 0.5로 표시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단원의 내용 중에 한 단원이라도 모르면 찍거나 혹은 틀릴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단원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 그냥 한 문제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답률 평균은 89.3 거의 뭐 90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몇 프로로 인식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냥 100% 맞아야 되는 단원이다. 왜? 생명과학 그냥 포기하고 대강 던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풀면은 무조건 10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단원과 차이가 없는 난이도예요. 무조건 맞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저랑 들으면서 필기 정리를 할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노트와 펜이 준비가 앞에 딱 하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는 건데 바꿔 말하자면 지난 단어는 이미 이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렇게 제가 믿고 이 단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준비가 됐으면 가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 보시죠. 자, 2-1단원 생명활동과 에너지. 첫 번째 주제에 이제 물질 대사가 들어있긴 한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1단원에 배웠던 물질대사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물질대사에 소개하고 뭐 분류하고 동화 이화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대사에 얘 나오고 뭐 효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굳이 두 번 쓰지 않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그건 좋을 것 같아요.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 내용은 역시나 자, 세포호흡과 에너지입니다. 자, 먼저 세포호흡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포호흡을 모르진 않습니다. 어떤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 것만 한번 따져 봅시다. 자, 물질대사인데 어디에 속해요? 이화작용.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적으로는 자, 발열 반응이고 효소 필요해 안 필요해? 효소 필요하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포호흡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요. 이 소중한 영양소를
분해를 합니다. 왜? 영양소는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뭘로 바꿔주기 위해서? ATP 에너지로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양소에 있는 에너지를 ATP에 옮기는 건데 이때 사용하는 영양소는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영양소, 흔히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애들 있죠. 탄단지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세포흡할 때는 이미 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녹말이 분해된 포도당,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도 분해된 상태로 사용이 되는데 생명과학 원에서 지방은 분해산물을 잘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방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얘네 셋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흡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포도당을 이용한다라고 배울 텐데 포도당만 이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포도당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얘를 이제 주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기본 모델로 나온 것이지 셋 중에 누굴 사용해도 세포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세포흡의 이제 과정을 한번 보죠. 당연히 세포흡이니까 일어나는 장소가 세포죠. 이 안에서도 세포흡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특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흡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반응물이 필요할 텐데 세포흡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니까 영양소랑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걸 누구한테 전달받아요? 영양소랑 산소가 뭘 타고 와요? 바로 혈액을 타고 오죠. 우리 몸 안에서 물질의 운반을 담당하는 게 혈액입니다. 몸 구석구석 혈액이 왜 연결되어 있을까? 혈관이 왜 연결되어 있겠어? 물질을 운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 반응물인 영양소도 녹아 있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적혈구가 들고 오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포를 지나서 미토콘드리아에 전달이 되면은 반응을 하는 건데 왜 밖에서 반응을 안 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만 반응을 해요, 선생님? 세포흡에 관련된 뭐가 있으니까? 효소를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으니까. 반응이 끝나면 이제 노폐물이 생성이 되는데 버려야겠죠. 어디다 버려요? 역시나 혈액에다가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혈액은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운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흡이 끝나면 이제 생성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산화탄소와 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필요 없으니까 노폐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중한 영양소가 소비가 되죠. 더 소중한 뭘 만들기 위해서? ATP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세포흡을 크게 본 것이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기본 세포 모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포도당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포도당이 산소와 함께 반응을 하면 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물질적으로 따진 거고요. 에너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누가 에너지가 제일 많아? 포도당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고에너지가 저에너지가 되니까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당연히 방출이 되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에너지 전환율이 100%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원하던 원치 않던 무조건 에너지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포흡하고 제가 도입부에서 비교한 발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발전소의 발전보다는 그래도 에너지 효율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하던 원치 않던 손실이 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다. 근데 이 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는 해요. 60% 이상이니까 절반은 훨씬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남은 에너지만 ATP에 저장이 되는데 우리 몸 안에서 빈건전지 역할을 하는 물질을 ADP라고 합니다. ADP의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자, 우리가 목표로 한 ATP가 생성이 된다. 이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하트처럼 그렸네.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 마음. 자, 어쨌든 좀 엄밀히 따져볼게요. 생투로 넘어가면요.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사용되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피루부산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들어오는데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생명과학 원에서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생원에 집중을 한다면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ATP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세포흡 과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과정만 세포흡이 아니라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ATP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를 통틀어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흡 안에 ATP 생성 과정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 ATP를 사용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세포호흡이 아니라 그냥 생명활동이 맞는데요. ATP가 생성되는 데까지는 세포호흡에 포함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자, ATP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런데 아까 ATP랑 같이 나온 녀석이 누구였어요? ADP였죠. 제가 이제 비유하기를 충전된 건전지랑 빈 건전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둘을 같이 봐야겠습니다. 일단 ATP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유전 물질 중에 DNA나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뭔지 혹시 알아요? 뉴클리오타이드죠. 뉴클리오타이드에 인산이 몇 개 더 붙은 겁니다.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염기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당이 있고 자, 오른쪽에 인산이 이제 3개 붙어 있습니다. 인산이 3개. 자, 그리고 ADP 같은 경우는 공간상 조금 옆에다 그려볼게요. 자, ADP 같은 경우는 자, 염기랑 당까지는 똑같은데 인산이 이제 하나가 적어요. 2개 붙어 있습니다. 그럼 ATP, ADP, T하고 D가 차이 나는데 결국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3개, 2개의 의미겠죠. 자, 트리플 더블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원래 더블은 아니지만 그냥 더블로 외우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ATP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를 하나하나 보면은 이 녀석이 염기, 그리고 여기가 당,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다고? 인산이 3개. 그리고 염기랑 당은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염기 같은 경우는 A, C, T, G, U 5종류 중에 항상 ATP에는 ATP잖아. 아데닌 염기가 붙어 있고요. 당에는 항상 리보스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외우고 싶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분자 생물학을 하거나 이제 생원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단순한 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근데 요거는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일단 구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염기랑 당을 합치면 또 우리가 아데노신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ATP는 아데노신에 인산 3개 붙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볼 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 취급은 극과 극이다 이거야. 얘는 충전된 건전지, 얘는 빈 건전지. 그럼 에너지가 어디에 충전됐겠어? 둘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 이 끝부분 인산이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인산은 아니고 요 2개의 사이 결합 부위 있죠. 요것도 ATP만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에너지는요 결합 부위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결합 부위가 옆에 하나 더 있죠. 요거랑 요거는 공통적으로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인데 우리가 명칭 부르기를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고에너지가 붙었죠. 그러니까 다른 화학 결합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저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분자가 건전지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ADP랑 ATP 비교할 때 이거는 ADP에도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에너지를 우리가 저장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때는 여기는 에너지가 나와서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종종 궁금해할 수 있다고 봐요. 왜 하필이면 이 분자의 이 부위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우리 생명활동 에너지를 왜 여기서 꺼내 쓰는 것일까? 사실 그런 이유는요. 생물학적으로 뭐 우연적인 부분도 있고요. 분자 선택은. 혹은 뭐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요. 뭐 주변 환경의 영향도 받는데요. 합리적으로 따질 때 이 부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에너지 인산결합,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뗐다 붙였다 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효소 중에 하나인 가수분해 요소 하나만 있어도 뗐다 붙였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건전지는 뭐예요? 구조는 단순한데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는 배터리가 제일 좋죠. 그런 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전지 배터리.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아요. 학생들 중에서 관심을 많이 안 갖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배터리 산업일 겁니다. 지금 자동차들 연료통 달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다 배터리로 바꿀 거고요. 핸드폰의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막 우주선 날린 지도 수십 년이 지났고 한데 아직까지도 핸드폰 배터리가 쓰다 보면 얼마나 가요? 하루도 못 가죠. 누워서 이렇게 롤드컵 좀 보고 있으면 동영상 보면은 배터리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삐옥삐옥 소리가 납니다. 어느새 보면은 이제 빨간불 몇 프로 남았을 때
5%. 그죠? 그래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하고 끄고 조금 있으면은 핸드폰이 꺼져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답답하죠. 연락 올 때도 없으면서. 어쨌든 간에 핸드폰 배터리도 더 좋은 게 발전이 돼서 좋은 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배터리 한번 개발 좀 해보세요. 사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생명과학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ATP가 어쨌든 간에 충전된 건전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위에 에너지 저장이 되고 이 부위에서 끄집어내 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구조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TP랑 ADP는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전환될 운명에 있습니다. 왜냐? ADP를 충전하면 ATP가 되고 ATP를 사용하면 ADP가 되니까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물론 ATP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ATP를 만들려면 당연히 에너지를 넣어줘야 될 텐데 이 에너지의 출처가 어디예요? 앞에서 이미 배웠잖아. 영양소를 분해해서 얻는 거니까 세포호흡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가 ATP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ATP를 사용하면 ADP가 되면서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될 텐데 왜 하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다. 자,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헷갈리는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분명히 세포 안에 ATP 합성 과정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잖아. 자, 흡열 반응이면 이화요, 동화요? 동화잖아. 근데 세포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면 이게 동화니까 세포흡도 동화야?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세포흡은 당연히 물질대사에서 어디 속해요? 이화에 속하죠. 근데 ATP 합성은 동화가 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세포호흡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화가 맞는데 세포흡 안에 ATP 생성이 들어가잖아요. ATP 합성이 포함이 되는데 이것만 뚝 떼서 얘기하면 이거는 또 동화가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질대사가 좀 복잡한 경우에 하나의 물질대사 안에 여러 과정이 포함된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데 뭐 안에 있는 특정 반응만 떼서 보면 반대가 되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일단 세포흡은요, 방출되는 에너지가 ATP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발열이기 때문에 이화가 맞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ATP 합성되는 것만 뚝 떼면 동화이기 때문에 결국 일부 동화를 포함한 이화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자, 세 번째 ATP의 이용. ATP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거야? 우리 몸에서 자,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예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근수축. 근육 움직일 때 에너지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게 이제 ATP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 자,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물질의 전환이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되는 건데 이 고분자가 에너지가 더 많죠. 그럼 차액만큼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공짜가 아니잖아. ATP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ATP는 소모가 돼요. 몸에서 끊임없이 물질을 합성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체온 유지라든가 ATP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동수송. 능동수송은 물질 이동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동 방향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가진 않기 때문에 강제로 세포가 퍼나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활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ATP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뭐 마지막으로 뭐 발광 발점 가끔 나오는데요. 뭐 빛을 만들거나 전기를 발생시키거나 뭐 반딧불이라든가 전기뱀장어가 많이 이때 ATP를 소모하겠죠. 자, 여기서 좀 부연 설명 하나 하자면 물질 이동 방식 중에서 능동수송하고 방향이 반대야. 이런 물질 이동 방식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건데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그냥 자연현상이잖아. 가만히 놔둬도 고에서 저로 물질이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ATP를 써야 안 써요? ATP를 사용하진 않는다. 물론 우리 몸 안에서 확산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여기저기 농도차가 나니까 ATP를 사용하는 건 아니다. 능동수송과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는요. 판서에 있어서 마지막 주제인데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 자, 눈치를 채보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결국 뭐예요? 산소호흡이죠, 산소호흡. 산소호흡은 그럼 잘 알겠죠, 이제. 써보세요. 포도당을 기준으로 하면, 자, 산소와 함께 포도당이 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다? ATP를 얻기 위해서다. 이게 산소호흡입니다. 그럼 무산소호흡은 이름 그대로 뭐가 빠지는 거예요, 둘 중에? 산소가 빠지는 거죠. 그럼 포도당밖에 없다는 건데 포도당만 있어도 분해가 돼요? 되기는 됩니다. 사실 물질 대사의 필수 요소가 원래 산소가 아니에요. 산소가 아니라 뭐예요? 똑같이 소로 끝나는데 효소죠, 효소. 그러니까 무산소호흡에 관련된 효소가 있으면 포도당만 있어도 분해가 되긴 되는데 잘 안 돼요. 되다 말아요. 그래서 CO2와 에탄올이 발생하거나 이 에탄올이란 물질 자체가 얘네보다 커요. 그러니까 분해가 좀 되다 만 형태죠. 또는 젖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생성되냐는 효소 차이인데요. 생물의 차이라고 봐도 됩니다. 에탄올은 이제 효모가 무산소호흡할 때 발생을 하고요. 젖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저기 발생하는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산소호흡해요, 무산소호흡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둘 다 하죠. 산소호흡도 하고 몸 안에 특정 세포에 산소가 고갈이 되면 무산소호흡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산소호흡 하는 이유도 뭐 똑같죠. ATP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산소는 없어도 ATP가 급하게 필요하니까. 단 분해가 완전히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에너지도 조금만 나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비교할 때 산소호흡에 ATP가 상대적으로 많다면 무산소호흡은 좀 적게 생성된다. 근데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둘의 공통점도 있죠. 어쨌든 둘 다 이화 발열 반응이고요. 그리고 공통점 위에도 썼지만 둘 다 ATP가 생성이 됩니다. 이화 발열. 당연히 뭐 효소도 둘 다 사용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이제 교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 20 가면은 여기 이제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보죠. 내용은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광합성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화작용이고, 그리고 빛에너지를 흡수함으로 흡열 반응이죠. 자, 세포호흡 나올 건데 세포호흡은 이제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이화작용이고,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발열 반응이다 이건데요. 뭐 1단원만 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환되는 에너지의 형태를 한번 요번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에너지를 어디다 넣는 거예요? 포도당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물질 안에 저장된 에너지, 화학 결합으로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에너지의 형태가 빛 에너지에서 영양소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죠. 이게 광합성 과정에서의 에너지 전환 형태입니다. 그럼 세포 같은 경우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나온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일부는 ATP에 저장하는데 ATP도 결국은 물질에 저장되는 거니까 화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영양소의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ATP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빛에서 영양소 화학으로 저장되는 게 광합성, 영양소 화학에서 열과 ATP 화학으로 전환하는 게 세포호흡. 이렇게 에너지 관점에서도 정확히 정리를 해주세요. 자, 탐구자료 22 가면 이제 효모 발효 실험이 있는데, 요거 이제 제가 판서로 할까 하다가 수능에는 많이 출제가 잘 안 돼요. 이제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 좀 있는 거라서 보기는 봐야 됩니다. 일단 발효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발효가 뭐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산소호흡을 배웠죠? 무산소호흡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발효하고 부패. 자, 구분 기준은 생성되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필요 없냐에 따라 나누는 건데요. 어차피 생명과학 1에서 무산소호흡은 거의 발효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산소호흡과 발효는 그냥 같은 말로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 발효 실험은 결국 무산소호흡 실험인데요. 누굴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효모를 가지고 실험을 하죠. 효모가 무산소호흡 할 수 있죠? 어떻게? 포도당을 이용해서 자, 에탄올과 CO2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소량 ATP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발효관, 이게 이제 J자형 시험관인데요. 여기 이제 발효 가능한 물질을 채우는 겁니다. 채우고 솜으로 막았습니다. 막은 이유가 뭐예요?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야. 근데 쌤 뭐하러 산소를 차단해요? 얘 원래 효모는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효모는요, 기억하세요. 원래 산소호흡도 할 수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 산소가 없으면 그때 무산소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무산소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한 거죠. 근데 발효관을 3개나 준비한 이유는 안에 이제 조성물질을 다르게 해서 비교를 하기 위함인데 보니까 여긴 증류수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포도 뭐가 들어갔어? 당이 들어갔습니다. 설탕이 들어갔는데 설탕도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이 있어야지 뭐 산소는 없어도 무산소호흡을 하면 되는데 최소한 당은 있어야지 이 물질 대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A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B하고 C에서만 이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과정은 B, C에서만 일어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일어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CO2를 보면 됩니다. CO2가 기체인데 발생하면서 이 기체가 윗부분에 모이거든요. 윗부분에 이렇게 기체가 모이면 기압에 의해서 수면이 밀려 내려갑니다. 그럼 수면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여기에 CO2가 모였구나. CO2가 모였다는 것은 거꾸로 이 무산소 발효 과정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증류수밖에 없으니까 수면이 안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B하고 C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B하고 C는 둘 다 무산소호흡을 할 수 있으나 효모가 포도당을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더 속도가 빠릅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이 내려가는 걸 서로 비교하면 얘가 좀 더 많이 내려간다. 보통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볼게요. 3개의 발효관에 A에서 C와 같이 이렇게 용액을 넣었다. 차이를 이제 줬다는 얘기고요. 5분 간격으로 맹관부에 모이는 기체 부피를 측정하는데 당연히 B하고 C에서만은 이제 수면이 내려가고 기체 부피 측정이 되겠죠. 기체가 모인 다음에 용액의 일부를 덜어내고 뭘 넣었대? KOH. KOH는 이제 수산화칼륨 수용액인데요. CO2를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CO2를 왜 흡수하냐면 위에 모인 기체가 진짜 CO2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OH를 넣을 경우에는 CO2가 없어지면서 여기랑 여기 둘 다 수면이 원상복귀가 되겠죠. 물론 KOH의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CO2가 발생을 했고 효모가 이런 무산소호흡 활동을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CO2 말고 에탄올로 확인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에탄올은 물에 섞일 경우에 여기 효모액에 섞일 경우에 색깔이 투명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알아볼 수가 없고 요 손마개를 열면은 이제 냄새가 나겠죠. 제가 한 거는 좋아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알코올 냄새가 그렇게 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세요. 근데 이제 손마개를 열 경우에는 다 끝나고 열면 되지만 실험 도중에 열 수가 없으니까 CO2, 눈으로 보이는 CO2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효관 실험 이제 마무리 짓고요. 자, 탐구자료 24로 가서 핵심 자료 해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자료 A죠. 세포호흡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빈 게 있으니까 한번 채워보죠. 자, ADP는 뭐랑 전환이 돼요? ATP랑 전환이 될 수 있겠죠. 뭐 여기 열 에너지도 나와 있네요. 자, 들어가니까 반응물인데 포도당과 뭐가 들어가면 돼요? 산소,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 문제를 보니까 1번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을 찾는 거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기억이 가진 인산기의 개수와 인산결합의 수를 쓰시오. 기억이 ATP거든요. 그러면 인산기의 개수가 당연히 몇 개예요? 3개가 나올 텐데 인산결합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죠. 인산이 3개일 경우에 결합 부위는 몇 개예요? 2개잖아요. 2개. 그렇기 때문에 2라고 보시고요. 절대 요 바깥쪽에 인산 아닌 거랑 결합한 부위 있을 경우 뭐 당하고 결합이 되어 있겠죠. 여기는 인산결합 아닙니다. 아셨죠? 자, 3, 2 넘어갈게요. 포도당 외에 세포호흡에 사용될 수 있는 소화산물, 포도당이 대표적이지만 뭐 단백질 소화산물인 아미노산을 써도 되고 지방 소화산물 중에 하나인
뭐 지방산 같은 걸 써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생명과학 1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당 아미노산은 좀 명확히 얘기하는데 지방 소화산물은 막 이렇게 되게 명확히 잘 제시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으로 기억을 해도 돼요. 또 나오네. 자, 4번 문제 갑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요거 이제 지워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1번, 포도당에 방출된 에너지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두라고 돼 있습니다. 모두 기억에 저장된다. 자, 열로 빠져나가는 게 60% 이상이라니까. 그럼 여기 저장되는 거는 40% 이하겠죠. 그러면 요거는 모두가 아니라 일부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일부 저장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이 되고요. 틀린 선지가 되고. 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 자, 기체교환이 뭘로 이루어지는지, 기체교환할 때 기체 이동 방식이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요거 다음 단원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기억,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지는 않죠. 확산은 자연현상이니까. 자, 근수축 과정에서 A 반응을 통해 자, 근육을 수축할 때 ATP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물질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때 방출된 에너지가 근수축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니까 근수축 과정에서 ATP가 사용될 텐데 그러면 ATP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A 과정이죠. 그럼 A 반응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된다? 맞고요. 세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이거 맞는 게 여기 방출되는 이 열 에너지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세포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ATP에 저장이 되는데 ATP의 용도 중에서는 또 체온 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가 나중에 체온 유지에 사용되는 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보면은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하는 건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왼쪽은 포도당이 완전 분해되는 것 같죠. 오른쪽은 되다 마는 것 같아요. 완전 분해가 되려면 효소 말고 뭐도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산소를 표시 안 해줬지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이 산소 호흡이 되고 오른쪽 그림이 무산소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산물, 이게 이제 중간 산물인데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뭐 사람 같으면 젖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효모 같은 경우는 이산탄소와 에탄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뭘 물어보는지 한번 보죠. 가와나 반응 중 산소가 필요한 거는 가죠. 자, OX 퀴즈인데 가나 반응에서 모두 효소가 필요하다. 물질 대사의 필수 조건입니다. 가나 반응에서 모두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가나는요,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다를 겁니다.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죠? 하지만 목적이 똑같아요. 여기도 ATP, 여기도 ATP. 그런데 에너지 전환율이 100%가 될 수가 없어서 일부는 열로 방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둘 다 열이 방출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환 형태는 똑같은데 전환되는 에너지의 크기만 다른 거예요. 왼쪽이 크죠? 자, 가나는 모두 이화작용에 속한다. 분해가 되니까 맞고요. 같은 양의 ATP를 생성할 때 필요한 포도당의 양. 자, 생성되는 ATP 양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소모되는 포도당의 양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무산소호흡 같은 경우는 ATP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소량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동일한 ATP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의 소모는 어떻게 돼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포도당 소모량은 필요한 포도당의 양은 나가 더 큰데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2-1단원 마무리됐고요. 2-2단원으로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단원도 역시 고생이 많았고요. 아직까지는 쉬운 단원이니까 복습 꼼꼼히 해서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